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요일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24일까지는 컴퓨터에 나와 있는데 요일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어제도 올랐지만 밤사이도 또 올랐습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는 있는데 뭐 관세 얘기도 협상을 미국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아쉬운 게 미국인지 중국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중국은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된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협상이 잘 될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관세 지금 밤사이 전해졌던 뭐 속보 내용 중에서 뭐 이것저것 품목별로 다르긴 한데 미국의 이런 뭔가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 선에 있어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또 품목을 보면은 반도체 쪽에는 100%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또 이를 받아들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밤새 M7 주가는 모두 올랐습니다.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앞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변동성은 언제 끝날까요? 누구도 알 수 없죠. 자, 테슬라도 5% 올랐고요. 아마존도 4%, 메타도 4%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가까이 올랐는데 얼마나 뭐가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지 잠시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 모시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건지 저만 안심하는 건 아니죠. 저도 사실 걱정은 돼요. 어떤 부분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시장의 느낌. 느낌이요? 오늘 잠시만요. 갑자기 내려가요? 네. 예. 오늘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일단 새로운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거든요. 어떤 속보요? 예, 속보가 나왔는데 자동차? 자동차 관련해서 일부 지금 관세를 면제를 하겠다라는 이게 이야기가 완전 면제일까요?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그러니까 하면 철강, 알루미늄 쪽에서는 사실 관세에 대한 면제가 이야기가 안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완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미국의 자동차 미국에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들어오는 모든 부품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를 사실 면제. 철강 알루미늄이 가장 처음에 자동차 기업들에게 좋지 않았었던 그러한 이제 관세 부과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자, 그 부분이 일부 좀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별로 안 움직여요, 자동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는 시장 있는데 자체가 전반적으로 막 되게 시원하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좀 아쉬웠어요? 어제 시장? 아니요. 지금 애프터마켓 자동차 얘기 나오고 애프터마켓? 나서 예. 뭐 GM, 포드,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시원하게 막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요?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뭐 당연한 포드도 수순이야. 그러네요. 포드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뭐 급등하지는 않네요. 저도 그 뉴스 보자마자 바로 애프터마켓 맵을 봤는데 예.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아직은 뭐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고. 자, 일단 뭐 지난 시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된 상황. 예. 다우존스 1%, 1.07% 상승했고요. 네. 앞서서 이제 약간 약간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오늘 지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갭상승은 크게 했고 그 시장이 정말 아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셨던 분들, 시장 자체를 보셨던 분들은 야, 이거 급등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중소형주들도 뭐 10%, 15%, 뭐 일부 뭐 호재가 나오면은 뭐 몇십 %씩만 올라가기도 하고, 테슬라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은, 장 초반 좀 지나고 나서, 한두 시간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5% 상승을 했고 S&P 500은 1.67% 상승했고요. 네. 러셀 2000 지수는 1.48% 상승했다. 그래서 뭐 지수의 어떤 흐름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좀
내려왔고 오늘 여러 가지 관세 관련돼서 새롭게 또 이제 백악관에서 일부 발표를 한다고 아마 동부 시간으로 5시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에서 이것저것 좀 나오는 딱 그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뭐 또는 뭐 여행커님께서 나오면은. 장중에 혹시나 뭐 브레이킹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 네네. 예,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기업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핀비즈 기준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많은 사이트별로 조금씩 수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핀비즈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포워드 PR이요 18.2배입니다. 18.2배요? 18.2배. 그 숫자에 왜 놀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사실. 정말 많이 싸졌다. 많이 싸졌다. 그래서 동종 업종 지금 대비해서. 사야 한다. 이게 매수의 너무나도 예, 좀 매력적인 구간이죠. PR, 포드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18.2배까지 내려왔다. 뭐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가 과거에 12, 11 되면 야 이거 뭐야? 뭐 이런 말도 안 구간까지 되네. 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뭐 18.2배 포드 PR입니다. 기준으로는 그러한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메타도 포워드 PR이 18.5배입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다.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핀비즈 제가 요거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시게 되면 요 맵을 들어가시면요. 맵을 들어가시면 여기 왼쪽에 뭐 하루 또는 뭐 여기 일주일쯤 이렇게 바뀌어지죠. 예, 바뀌어지고 쭉 내려가면 여기 PR, 포워드 PR 다 있습니다. 뭐 PEG도 있고요. 수치가 되게 다양하게 예, 그래서 있어요. 포워드 PR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이 지금 포워드 PR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저렴한가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좀 짙어질수록 좀 고평가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146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다. 포워드 P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엔비디아가 18.2배, 구글 15.7배, 메타 18.5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25배라는 게 놀랍네요. 네. 그리고 뭐 퀄컴 11배, 11배, 마이크로는 6배,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한번 이 핀비즈 가지고 잘 활용하셔도 물론 이제 사이트마다 일부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가, 자 어느 정도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가도 우리가 한 번씩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비즈 활용을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 지금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나우, 예, 대표적인 또 미국 클라우드 기업인데 서비스나우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9%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EPS 매출 전부 다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독 매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상승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서비스나우가 서비스나우는 실적이 엄청 좋네요. 예, 하여튼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관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과 관세와 무관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로 보게 되면 넷플릭스는 일부 무관하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과거 올해 들어서 16% 넘게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 가깝게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너무나도 좀 관세와 이제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많은 클라우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관세와는 그렇게 무관한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되면 상승폭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가이던스까지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치폴레, 치폴레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좀 미스했어요. 예, 미스했고요.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EPS는 비트했지만 매출은 좀 미스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매출 자체가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크게 빠지는 모습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2.2%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큰 성장세를 좀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시장에서는 했는데 한 자릿수 성장을 보일 것 같다. 이러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치폴레는 애프터마켓에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IBM이 또 방금 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IBM도 지금 마이너스 5%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나왔나 보네요. 예, 지금 매출과 가이던스, 그러니까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를 했는데, EPS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5%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 역성장을 했고,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이던스에서 볼 때,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완전히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너무나도까지는 아니죠. 예, 조금, 예, 좀 하회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훼손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IBM이 좀 빠지고 있네요. 네, 빠지고 있는 상황. 네.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램 리서치. 램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램리서치는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4%. 램 리서치도 지금 현재 좋습니다. 괜찮네요. 예.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네요.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매수세가 좀 몰렸다. 네. EPS 실적 같은 경우는 EPS 매출 전부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8% 상승했다. EPS도 전분기 대비해서 14% 성장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 기업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볼 텐데. 헤드라인입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사실 지금 아마 속보로 막 나올 만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아마 시장에서 좀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제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될지 또 속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또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헤드라인은 4월 9일과 22일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4월 9일 날은 90일 관세 유예가 나왔고, 자, 22일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완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버틸 수 없다. 스캇 베센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환호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도가 없다. 해임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의향을 좀 밝히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환호했는데, 자, 이런 부분이 과거와 또 통계 자료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2일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급등 또는 거래량이 확 쏠리는 그러한 시점 때는 우리가 매수 신호였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자, 그 데이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캇 베센트와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충돌했습니다. 요거를 오늘 충돌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충돌했는데 자, 오늘 이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있었죠? 일론 머스크와 나바로 고문과도 한바탕 붙었죠. 네. 스캇 베센트랑도 한바탕 붙은 내용이 일부 그 전에 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요 싸운 것 때문에 나왔는지 또는 다른 싸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하여튼 요 이야기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미중 무역 완화 위해서 관세를 대폭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요게 이제 지난 뉴스고 오늘도 나올 일부 속보들이 아마 이거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찌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순환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구찌도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완화하겠다 또는 관세 폭을 좀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이 CEO들과 회동이 있고 나서 정한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시간의 네. 어떤 여러 가지 평가인데 요 빅박스 CEO들 이 빅박스가 누군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CEO들과 회동을 한 후에 일부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좀 선회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요 부분에 또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빠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동부시간은 오후 5시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4.38%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 WTI 기준으로 지금 62.2달러,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6월에 증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원달러 환율은 1,427원으로 17원이고 어제랑 뭐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었다. 달러 인덱스도 99.6으로 어제보다는 좀 올랐지만 예, 뭐 0.9% 상승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낮은 위치에 100이 지금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과거 10년, 5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좀 긴 시기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과거에 뭐 95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던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좀 제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많이 올라가 있던 부분이 많이 깨지다 보니까 뭐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패권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긴 시기열로 봤을 때는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잉에 관련된 실적 발표는 프리마켓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프리마켓에서 나왔던 실적 발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녹색불이 많이 들어왔죠. 뭐 녹색불이 많이 들어왔지만 매출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성장했습니다만 자 EPS 지금 적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 자체가 뭐 성장 잘하고 있다. 뭐 물론 예상치 대비는 좋았지만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지난 보잉의 문이 떨어지는 사건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1년 동안 거의 때려 맞았죠. 1년 동안 때려 맞은 후에 이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일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이번 분기를 통해서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영업 마진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적자를 좀 줄여 나가려고 하나 싶다가 지난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여론에서 때려맞고 기술적으로 때려맞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자 그런 낙폭이 더 좀 가파르게 좀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보잉의 분기별 EPS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대부터 계속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적자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분기는 조금 소폭 줄였던 그런 모습의 추이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월 9일 날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엄청나게 상승.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고 이번에 4월 22일 날 많은 스캇 베센트의 뭐 시장의 호의적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연준과의 어떤 화해를 한다라는 그러한 뭐 제스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상승 종목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난 여러 시장을 좀 봤을 때 89% 이상의 상승 종목을 보여줬고 또는 89% 이상의 상승 종목 그러니까 상승 종목의 89% 이상인데 거기에 거래량이 대다수 쏠리는 그러한 시장이 과거 4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9일과 4월 22일 여기 보이시죠? 영어로 April 9하고 April 22nd 이렇게 있는데 여기 4월 9일, 4월 22일 이렇게 이 시장을 봤을 때 최악은 지나갔다. The worst is over 이렇게 돼 있고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이제 과거의 통계가 있는데 이게 4번 있었는데요. 4번 동안 수익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수익을 준 확률이 100%예요. 100%. 1개월 동안 수익을 준 확률이 4번 중에 3번은 수익을 줬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봤을 때는 이 4번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100% 수익을 줬더라. 자, 그런 어떤 통계를 봤을 때 무슨 그거라고요? 그래프라고요? 어디에서 도출된 그래프라고요? 어디에서 도출된 그래프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통계예요? 통계. 제가 앞에 얘기한 거 못 들으셨죠? 아니 이게 100%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게 요거 다시 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89% 이상의 상승 종목을 보여주고 네. 상승 종목의 89%. 그러니까
전체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89% 이상, 그리고 전체 거래량 중에 89% 이상이 상승 종목에 쏠렸을 때, 네. 이렇게 두 개가 조합이 됐었을 때, 요게 이제 4월 9일, 네. 4월 22일 이렇게 이제 이틀간의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날 두 날이 그렇게 상승을 했다. 예. 89% 이상이었다.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이 과거 4번 있었는데, 네. 그 비슷한 시점이 이런 현상이 4번 있었는데, 과거에 그 4번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면은 수익률을 100% 줬더라. 그러니까 요 시점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이 100% 줬더라. 그만큼 지금 상승 종목이 89% 이상이라는 것은 시장에 어떤 큰 시그널로 줬던 것이고, 그 상승 종목 89% 이상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쏠렸다는 것은 시장에서 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요 두 조합 자체는 너무나도 강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요때 매수를 했으면 예, 앞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봤을 때 100% 수익률을 줬더라. 요게 이제 과거 S&P 500, 특히나 1980년대 이후로 통계 자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썸네일 제목 이렇게 할까요? 지금 사면 3개월 뒤 100% 수익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예가 근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예. 89라는 숫자가 왜 도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별별 통계가 다 있는 미국이니까 예, 89%. 네. 여러분 우리는 셀 수도 없잖아요. 그게 89%인지 뭔지. 그렇죠. 이런 통계도 한번 의미를 살짝 부여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거 아니야? 22일에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뭐 안 늦었죠. 뭐 지금 이제 추세인데. 그렇죠. 뭐 예, 지금도 뭐 여전히 근데 매력적인 몇 부분이. 퍼센트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미디언 그때그때 값으로요. 다르고.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 16.9% 오. 주기가, 6개월 26.6%, 네. 12개월 35.35%.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작게 나오죠. 작게 나와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네. 자, 그러한 어떤 과거의 통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보는 인플레이션, 특히나 코어 PC를 기준으로 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선이 관세가 부과됐을 때고요. 요 회색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인데, 관세가 부과된다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높은 어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2026년 3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좀 꺾일 것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이에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나올 것으로 보지만 이게 장기화 될 거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표치 2% 목표치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년 이제 한 뭐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구간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1월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에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좋았다가 완전히 이제 좀 조용했죠. 사실상. 예. 조용했고 미국 주식도 조용했고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거래량 많은 뭐 자금 유출도 있었고 뭐 일부 유입이 있었지만 큰 의미가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요번에 이제 ETF에서 이제 큰 자금 유입이 좀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이제 차트를 보게 되니까 좀 나왔는데 이게 1월 달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자금 유입이 좀 발생을 했다. 자, 이게 앞으로 좀 트리거로서 계속 올라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관세 정책이 일부 완화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주식 시장과 같이 ETF 시장에도 일부 자금 흐름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산이 됐습니다. 골드가 가장 크고, 네, 그리고 알파벳, 진짜 많이 올랐네. 네, 알파벳, 아마존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커졌고요. 은 시장보다 더 커졌고,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애플, 그냥 골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 비트코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손정희 회장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엄청 또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다들 들어오시네요. 이게 지금 시장은 늘 선택을 받아야 된다. 네. 비트코인 좋을까 안 좋을까 모르겠지만 그냥 블랙락이 선택을 했고 뱅가드가 선택했고 미국이 선택을 했고 소프트뱅크가 선택을 하고 모든 고래들이 선택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무슨 뭐. 시장이든 간에 뭐 AI는 다 선택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좋다고 이 하니까. 고래들이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야, 이게 선택할 때못 비트코인 이게 따라가네. 되겠어? 물론 워렌 버핏 선생님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안 분들 좋아하시죠. 다 있지만 네, 많은 이제 고래들이 뭐 선택을 하고 있으니 예, 하여튼 뭐 지금 자산 시장이 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카페센트와 일론 머스크 백악관에서 말다툼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국세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웨스트윙에서 시끄럽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라는 것이 이 내부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내부자를 통해 나왔고, 자, 두 사람, 게리 샤플리, 머스크가 지명한 인물입니다. 국세청장의 인선 사이에서. 그리고 마이클 폴켄더, 이 베센트가 지명한 인물인데, 요 본인들이 이제 지명한 인물들의 일부 갈등이 좀 생기면서 논쟁이 시작됐고, 이게 논쟁이 개인적인 비난으로 확산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와 베센트는 넌 소로스의 대리인이라고 했지만은 소로스의 시다바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린 거고, 너는 그냥 소로스의 뭐라 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대리인이라고 했대잖아요. 비난했고. 저 표현 그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센트는 일론 머스크 도지 주도 예산 삭감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행했다. 너가 이제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희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너가 이 금융시장 아니야. 능력 없다.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변동성을 너가 나타낸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런 소식통들이 베센트가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했지만 긴장감이 좀 지속되고 있다. 왜냐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를 지목했죠. 베센트를 지목했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약간 정부 효율부에서는 약간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테슬라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이 도지에서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역할 자체가 축소가 된다는 것 자체를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목격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격자 어떡해요? 1. 자, 그들이 백악관 오피스 안에서 신체적으로 충돌한 건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있었고, 그들이 복도로 나가서 다시 싸움을 반복했다. 요게 이제 목격자 1. 자, 목격자 2.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어요. 정말 시끄러웠죠. 와. 자, 이렇게 이제 목격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백악관에 있는 목격자들이 자, 이러한 인터뷰를 했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갈등, 여기저기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머스크는 근데 약간 다 그 트럼프 최측근들이랑 싸워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지를 다음 달에. 그러니까 처음에 일론 머스크를 거의 오른팔로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들인 거야,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과거에 하여튼 머스크는 다 싸우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과거 피터 티라고도 많이 싸웠고, 그런 일화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샘 올트만도 싸우고 다 싸우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얼마나 이걸 관세를 낮추냐, 숫자 보고 저는 이게 중국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지금 일단은 중국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중국은 오히려 이 내용이 이걸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관세율이 높아요. 높아요. 여전히 높아요. 60%예요. 평균이. 60%. 야, 그러면 내가 너 절반을 깎아줄게. 몇 퍼센트? 60%.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처음에 금액을 엄청 높여놓고서 마치 되게 싸게 해주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지금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이게 중국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우리는 지금 완화하려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시장에서도 지금 이게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관세,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큰 트리거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에서 가장 큰 갈등의 하나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매듭이 좀 꼬였던 게 좀 풀려야 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중국이 받아들일까 모르겠어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악관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관세가 대략 50%에서 65% 사이로 낮아질 수 있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에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50% 65%인데 바로바로 그냥 쭉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적으로 이런 얘기고. 자,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품목에서는 35% 세금을 부과하고, 여전히 높은 겁니다. 만약에 전략적 품목, 그러니까 반도체 아니면 국방 안보를 위협할 만한 여러 가지 통신 장비, 일부 자동차나
뭐 많이 있겠죠. 예,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오는 여러 물품 중에서 그 전략적 품목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미국이 세우는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전략적 품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은 뭐 빠지는 것이고 하는데 네. 이게 전략적 품목 자체의 기준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 하면은 전략적 품목이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이게 최소 100%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 품목에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과연 이거를 뭐 이것도 지금 뭐 거의 비현실적인 관세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좀 조용한 상황이고요. 자, 이 법안 자체가 만약에 만약 발의가 된다면 5년 내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역 협상에 열려 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협상에는 반대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이러한 지금 백악관의 이야기에는 중국은 뭐 조용합니다. 예,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루이비통 에르메스가 매출이 좀 급감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적인 부분에 EPS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캐링 또 이제 구찌, 뭐 보테가 베네타, 뭐 이러한 기업들을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캐링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구찌가 이 캐링에 있어서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막 캐링 자체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구찌가 이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급감을 했고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자, 캐링의 턴어라운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뭐 LVMH와 에르메스와 같은 유명 브랜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좀 되돌릴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약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럭셔리 브랜드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고 이 사업 자체,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자이너입니다. 이 여러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를 누구를 들이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캐스팅 해오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들여온 이 구찌 뎀나라는 이분이 과연 이 브랜드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많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지난 이제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이 발렌시아가가 뭐 최근에 물론 매니아층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일 수 있겠지만은 약간 좀 다른 부분에서는 대중화에 있어서는 약간 좀 난해하지 않나? 뭐 이러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석가들이 캐링 이익의 3분의 2 매출의 절반을 창출하는 구찌를 되살리는데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구찌다 보니까 뭐 이게 구찌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캐링이 이제 명암이 달려 있다. 이제 캐링의 어떤 방향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캐링이 이번 분기에 25개 구찌 매장을 폐쇄했고요. 이전 분기에 폐쇄한 10개 매장에 더 추가, 그러니까 이전 분기랑 이번 분기 다 해서 35개의 매장을 폐쇄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명품이 정말 살아남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힘들죠. 구찌는 어떻게 보세요, 여행커님? 구찌를 개인적인 뭐 호불호로 따지면 저는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너무 화려하잖아요. 요새는 약간 또 명품도 브랜드 드러나지 않고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근데 구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구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 구찌 문양만 좀 고급스럽게 좀 은은하게 한다면은 네. 그 또 그 톤이 있거든요. 구찌만에 예. 다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워요. 이제 구찌가 워낙에 이제 중국 타겟으로 한 화려한 문양과 그런 패턴과 그런 디자인으로 한때도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로고 플레이를 할 때가 있고 네. 또 로고를 가릴 때가 있고. 근데 로고 플레이를 해도 왜 요즘에는 뭐 셀린, 뭐 팬디 이런 로고 플레이가 되게 은은해졌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좋아해요. 소비자들이. 근데 구찌는 너무, 구찌, 예. 나 구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아쉬워요. 볼 때는 그거 뭐죠? 그 뭐죠? 뭐요? 어떤 갑자기 거?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그 범죄도시. 네네네. 범죄에서 그 초롱이가 구찌 입고 나와요? 그래서 안 좋아질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뭐랄까 왜 예전에도 뭐 몽클레어나 뭐 이런 브랜드를 네. 이제 무서운 분들이 입었다 문신 많은 무서운 분들이 입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브랜드가 이제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입어도 그러니까, 좀 괜찮을 정도로 네네. 좀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하여튼 뭐 구찌가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 뉴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마트 우리가 이제 빅박스라고 하면은 빅박스 CEO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빅박스라고 표현하냐? 혹시나 이제 영어 이제 외신을 보다가 빅박스 CEO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네. 이제 과거 이제 월마트 타겟 이렇게 큰 대형 매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멀리서 보면 박스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빅박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요? 창고처럼. 과거 이제 생긴? 창고처럼 컨테이너로 이렇게 크게 창고형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네. 뭐 그걸 이제 빅박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1위, 2위, 3위 월마트, 타겟, 홈디포입니다. 예, 그래서 요 1위, 2위, 3위의 CEO가 트럼프와 관세 관련 회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트럼프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뻔한 얘기일 수 있겠죠. 야, 우리 지금 관세하면 우리 정말 다 죽는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건 결국에 소비자에게 물가를 전가시키는 일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CEO들의 이야기 또는 의견들을 듣고 일부 관세 정책의 어떤 방향을 좀 선회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분석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잠재적으로 소매 공급을 혼란에 빠뜨려서 네. 제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가 됐고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제 CEO들이 생산적인 회의였고 유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월마트만 보더라도요. 지금 전체 판매 제품 중에 중국산 비중 자체가 추정치입니다만 이게 거의 70%에서 80% 가깝게 중국에서 제조가 되었거나 또는 중국에서 일부 부품이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중국에서 완성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은 약 26%, 30%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완전히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일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다 따지면 한 7, 80%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월마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정책을 조금 바꾼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의 CEO들이 트럼프를 계속 설득해야죠. 이거 우리가 제세 깎아먹게 하는 거니까 잘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트럼프가 잘 받아들이는 게 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제품이 만약에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거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면서 관세 300% 전략적 때릴 것 군목. 같아요.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국인들을 다 비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정봉이네. 뭐지? 정봉이네. 뼈해장국. 이게 프랜차이즈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나프뇨 제품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100% 국내산 뼈, 고기 그리고 우거지를 사용을 하고요.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을 자랑을 하고 해장용이나 또 집밥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게 뼈해장국이기 때문에 감자랑 야채 조금만 더 넣으면요. 감자탕으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용으로도 굉장히 좋겠죠.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이 유통기한도 굉장히 넉넉하네요. 2026년 10월 25일.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들 또 많이 모이고 하면은 뭐 끓일 거 없을까 할 때 우거지 뼈해장국도 좋고 아니면은 감자탕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또 소주 한 잔 딱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5팩 함께 하고요. 한 팩당 900g, 총 4.5kg이고 가격은 39,000원에 5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밥 먹을 때는 요거 쿠첸밥솥 없으면 안 되죠. 쿠첸 프리미엄 압력밥솥 블랙 에디션, 요게 6인짜리와 10인짜리가 있는데요. 6인은 139,000원, 그리고 10인은 149,000원입니다. 국내 최초 3중 파워 패킹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열 보존력이나 아니면 조리 속도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소재 다이킹이라는 그런 신소재로 사용해서 코팅된 그런 내솥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좋냐? 스크래치 그리고 수분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3단계로 밥맛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자동 세척 기능도 있다고 하고 커버가 분리되는 분리형 커버라고 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입니다. 밥은 뭐다? 쿠첸에 지어야 맛있다. 밥을 여기다 짓고 요거 정봉이네 뼈해장국 이렇게 딱 옆에다 두고 한 사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혹시 술 드셨어요?
아니요. 안 드셨어요? 술 안 먹어도 뼈해장국 먹을 수 있어요. 아침 든든하잖아요. 예, 아침에 사실 저는 요거 음식하면 항상 우리 주잖아요. 오늘은 안 줘요. 팀장님 안에 없어요? 이게 조리된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 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팀장님 예. 저희가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예.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네요. 예, 눈으로 드세요. 알겠습니다. 눈으로 드시고 네. 영상마다 링크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핫딜 가격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함께했고요.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